시작은 여기서 보면서 하나? 5월 2일 목요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안골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제가 화면 보면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마이크에 집중하느라 저희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에서 보이는 골방 라디오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직 안녕하세요.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JTBC 국제부 박소연 심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에서 보이는 골방 라디오가 됐다고 해서 안 보이는을 안타까운 골방 라디오 저희 시설이 되게 굉장히 아직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골방 라디오라고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떠냐 하고 저희 애청자이신 그 자영어짬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혹시 다른 뭐 생각나는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조금 무겁고 안타까운 네. 소식인 것 같아요. 사실 며칠 전에 이제 BBC에서 보도를 한 건데 어제 기사를 좀 보고 국내 언론들이 이제 어제쯤부터 좀 받아쓰기 시작했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뭐 사실 그냥 뭐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뭐 그런 사례도 맞아요. 있었고 사실 수사기관에서 죽음을 은폐한 사례들이 좀 있었어서 좀 눈에 좀 확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제목이 쓸 자유와 벗을 자유 어쩌다 히잡 비극 반복되나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그 우선 그러면 BBC 보도부터 함께 보시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제가 또 한번 매우 이미 좀 플레이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2022년에 시위에 참여했던 16살 소녀 니카 샤카라미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지금 히잡을 대충 썼다는 이유로 당시 도덕경찰한테 잡혀갔다가 의문사를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 여성이.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그동안에 안 그래도 쌓여왔던 이 불만들이 같이 이제 폭발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터져 나왔는데 이 여성이 당시에 체포가 됩니다. 16살 소녀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안 돌아온 거예요. 근데 한 9일 정도 있다가 이 어머니는 애가 죽었다. 그냥 자살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인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정확히 알 수 없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당국에서 조사를 해놓고 지금 이게 사실 이란의 국영방송에서 수사기관의 조사 발표를 이렇게 보도를 한 건데 이 건물에서 떨어져 죽었다라면서 건물 CCTV를 공개를 하고 그랬던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어머니로서는 저 여자가 우리 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BBC가 이 보도를 한 이 내부 문건 같은 경우는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한 군 내부 청문회의 어떤 증언들을 정리한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당시에 이 여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시위대 안에 아예 사복경찰을 잠입을 시켜놓고 저 여자 니카 샤카라미를 체포를 합니다. 근데 원래는 어디 구치소에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 구치소에서 못 온다. 수감 인원이 다 꽉 차서 못 온다. 그리고 이 친구가 워낙 이제 좀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수감자들에게 선동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스 창고 트럭에다가 가둬놓고 사실 좀 여러 군데를 도는데 그 과정에서 군인 3명이 뒤에서 사실 엄청난 폭행을 하고 좀 성범죄도 저질렀던 거죠. 그 한 군인의 워딩이 이거였어요. 하도 시끄러워서 휴대폰 조명을 켜서 봤더니 사데라는 군인이 그녀 위에 올라타서 바지 안에 손을 넣는 걸 봤다. 근데 사데의 증언은 또 그렇습니다. 자기는 손을 넣은 적은 없다. 하지만 사실 흥분해서 엉덩이를 만진 건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근데 이 당연하지만 사실 저항을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 손이 뒤로 묶인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발로 좀 걷어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살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때렸다라면서 이제 곤봉으로 때렸던 거를 또 인정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으니까 사실 숨을 거둔 것을 사실 알게 되고 자기들 군 상부한테 보고를 했더니 야 그냥 길에다 버려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다 이제 문건에 오늘 BBC가 보도한 문건에 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BBC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이게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문건이 이 사실이 맞는지. 맞아요. 이게 왜냐면 사실 그냥 뭐 근거 없는 낭설일 수도 있고 누군가 짜집기로 소설일 수도 있어서 BBC도 보도하기 전에 몇 개월에 걸쳐서 좀 검토를
했다고 하고요. 이란 전직 장교를 통해서 이런 반정부 시위대와 관련된 몇백 페이지짜리 사건 파일이 있고 이것의 일부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이제 보도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BBC는 전했습니다. 이란에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반응은 나왔어요? 지금 아니요. 이란 정부에다가 계속해서 확인 작업을 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BBC는 사실 사실 군인들의 이름이 실명이 다 적혀 있는 보고서여가지고 이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뭐 실제로 처벌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추적을 좀 해봤던 것 같은데 BBC가 확인하기로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뭐 그렇게까지도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BBC의 보도 이후에 또 이란 내부에서는 더 시위가 더 격렬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근데 이게 사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시잡 시위가요. 굉장히 뭐 수백 명이 체포가 됐고 뭐 사실 숨진 사람만 해도 수백 명이고 뭐 지금 비단 니카 말고도 이런 식으로 그냥 체포됐다가 의문사한 사람들 또 아니면 뭐 성범죄를 당한 사람들 또 작년에 사실 CNN에서 그런 거를 보도한 적도 있어요. 그 소셜미디어에 정부 비판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금됐던 여성이 장기 출혈이 갑자기 와서 수감됐던 도중에 병원에 이송됐는데 반복된 성폭행 때문에 이런 부상을 입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위대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는 위축이 된 상황인 것 같고요. 찾아보니까 사형 당한 분, 특히 남자들이 좀 많이 사형을 당했고, 작년에 UN 인권이사회 조사단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551명이 숨졌고, 1,500명 이상이 체포. 네. 네. 그리고 숨진 사람 중에는 최소 49명이 여성, 68명이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들까지도 마구잡이로 좀 체포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아까 16살짜리 소녀이거든요. 근데 니카 샤카람이.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이게 어쩌다 이러한 사안이 반복되고 있는지가 너무 잠시만요. 화면이 이렇게 뜨는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뜨면 안 되는데. 어디 갔지? 네네. 제대로 되었습니다. 지금 히잡을 네. 이게 방송 중이어서 네. 히잡을 둘러싸고 이 히잡 비극 그러니까 나에게 히잡을 쓰는 것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란 내에서는 들불처럼 이러한 시위가 진짜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히잡이 무엇인지가 조금 우선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히잡은 그 정숙한 무슬림 남녀의 의복과 태도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유독 이란에서 히잡 관련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란에서 히잡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두 개 국가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아프가니스탄이랑 이란이죠. 종교와 국적 그리고 신분에 상관없이 이란에 입국하는 13세 이상의 여성들은 의무적으로 히잡을 입도록 그러니까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어도 이란에 입국하게 된다면 이제 무조건 종교와 상관없이 내가 기독교를 믿든 뭐 다른 카톨릭을 믿든 상관없이 히잡을 써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최근에 이란 대통령이 CNN 여성 기자와의 인터뷰를 거부하기도 했잖아요. 그 CNN 그 여성 기자가 이제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그렇죠. 이유로. 근데 정말 사실 미국에 있는 여성 기자한테도 그걸 좀 그러니까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참 좀 황당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란에서 이 히잡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좀 굴곡진 역사가 좀 숨겨져 있었더라고요. 1936년 1월 그 당시에는 서구적 근대화를 추진했었던 팔라비 왕조 초대 그러니까 국왕이죠. 레자카는 공식적으로 히잡을 벗어라 이렇게 선포를 땅땅땅 했대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여성 히잡뿐만 아니라 이슬람 복장을 입지 마라 이렇게 강제를 했는데 당시에는 일제히 경찰들이 입지 말라고 단속에 나선 거예요. 입으면 문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입었을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갈기갈기 찢기는 일도 감수해야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이 당시
그 레자칸이 선포를 한 건 여성의 사회 진출을 목표로 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는 히잡을 벗기 두려워한 수많은 여성들을 다 집안으로 오히려. 가두게 되는 그러한 역설적으로 이렇게 띄게 됐었다고 해요. 옛날에 조선시대 어떤 상투 자르는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였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 레자칸의 이 같은 강력한 히잡 벗기 정책은 1941년, 그러니까 5년 뒤에 아들 무함마드 레자 팔레비가 그를 쫓아대면서 일단락됩니다. 그 뒤로는 이제 선택의 자유를 준 거예요. 자, 히잡을 쓰던 벗든 너의 자유이다. 여성의 자유를 그 당시에는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좀 점점점 시간이 흘러서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도 이제 가능해지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걸 유명한 사진들 있잖아요. 이게 저희 방송 그 썸네일에도 담았던 사진인데 이게 1971년 테헤란 학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때는 히잡을 쓰지 않고 자유로운 머리와 복장으로 그 함께 남녀가 함께 공부하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의 문명이 흘렀지만 또 어느 순간 어느 이후에는 또다시 히잡을 둘러싼 강제 법이 좀 바뀝니다. 이때가 이제 1979년인데요. 또다시 변곡점이 찾아온 건데 사후적 근대화를 추진한 레자 팔레비 왕의 과도한 정책과 전제주의에 이슬람 교계와 좌파 정치인들이 모두 분노케 했고요. 결국 이들은 종교 지도자 루홀라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며 팔라비 왕조를 축출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게 이 혁명 직전인 1970년 이란 젊은 여성들은 이같이 그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여성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 해변가에서 수영복도 과감하게 입고 네, 반대로 히잡 착용이 또 유행처럼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급격한 서구화에 대한 반감. 또 하고 싶은. 급격한 서구화의 반감인데요. 중요한 건 이 당시는 히잡을 입던 벗던 모두에게 자유를 선택권을 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제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잖아요. 1979년 3월 직장 내에서 히잡 착용 의무화 법안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저항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났는데요. 굴하지 않고 호메이니 정권은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굴하지 않고 그때도 시위가 이같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때는 여성들이 그 히잡을 쓰지 않았잖아요. 히잡 쓰라고 땅땅땅 호메이니 정권이 하다 보니까 히잡을 쓰지 않겠다라고 여성들의 시위가 일어나는 반면 이 사진을 보시면 또 다른 모습이 쓰게 이 호메이니 정권을 응원하는 지지하는 젊은 여성들의 집회도 동시에 열렸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983년 호메이니 정권은 아까 전에 보셨던 사진처럼 이렇게 강압적인 히잡을 쓰게 하도록 하는 거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집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호메이니 정권은 1983년 4월 비무슬림과 외국인들에게도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강제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란 여성들의 지난한 히잡 투쟁이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983년.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40년 네. 넘도록 이제 히잡 투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최근 들어서 또다시 히잡을 쓰도록 하는 거를 보다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말씀하셨던 네. 2022년 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SNS라든지 좀 다양한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런 뭐 복장과 두발의 자유를 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되게 높고 보면 이란 학교 내에서 여학생들이 다 히잡을 벗고 뭐 이렇게 퍼큐를 날리는 그런 단체 사진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발표한 게 있으니까 최근에 이란이 이슬람이랑 되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었잖아요. 그 이란이 이슬람 그 영토를 폭탄 투하하고 이슬람도 거기에 맞서서 이란 영토를 침범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오히려 히잡에 대해서 이란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는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따르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는 여성들을 체포하는 새로운 작전 누루 플랜을 지난달 14일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 시행한 데에 따른 조직도 또 다른 조직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단속 작전에 따르면 테헤란과 주요 도시를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여성의 복장을 규제하는 도덕 경찰의 경고를 받고도 무시한 여성을 구금하는 게 바로 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헤란 경찰서장의 인터뷰 내용을 좀 보면요. 이 새 작전 누르 플랜은 히잡과 순결에 대한 사회적 금기를 깨고 히잡 규정을 위반하려는 사람들과 맞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메시지는 이제 지난 이스라엘 영토 타격 이후 나온 것인데, 아무래도 외부 적에 맞서기 위해서 내부 단속에 고삐를 잰 것인데, 그거에 대한 타겟을 히잡 여성들로 삼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와 함께 2023년 지난해 이란 의회에서는 또 히잡과 순결법을 강행 처리했는데요. 순결법이요? 네네. 이제 부적절한 신체 노출을 한 여성은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다가 히잡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신체 노출을 한 거다. 그래서 구금이 되고 징역 10년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그러한 법을 만들었는데, 아직 뭐 최종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오늘 저희가 좀 더 이걸 한번 다뤄보자라고 했던 거는, 이게 그러니까 조만간에 프랑스에서 또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근데 특히 프랑스에는 워낙에 이제 이슬람 이민자들이 많아서 이 히잡 착용을 두고 좀 그 공공장소 또는 뭐 학교, 관공서 이런 데서 부르카, 니캅, 특히 히잡도 쓰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좀 혹시 또 개인의 자유를, 그러니까 종교를 믿을 자유, 그러니까 이 히잡을 쓸 자유를 또 침해하는 게 아니냐, 또 뭐 그런 목소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진짜 생각해볼 측면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또 이와 관련 이란에서는 히잡을 히잡에 대한 벗게 해달라라는 시위가 일어나긴 하지만, 또 유럽에서는 우리 히잡을 쓰게 해달라 이러한 또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워낙에 무슨 뭐 옛날에 니스 폭탄 테러라든지, 그러니까 이 부르카가 워낙에 신변 노출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테러 범죄에 좀 악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좀 어느 정도의 그 유럽 사회에서 좀 이거를 좀 규제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사실 히잡 정도는 가벼운 스커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의 이슬람교도라는 것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징표인데 이것까지 맞게 하는 건 너무 하는 게 아니냐. 뭐 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잘 몰랐는데 저는 프랑스가 워낙 유명해서 프랑스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이걸 오늘 준비 때문에 찾아보니까 되게 많은 유럽 국가 되게 많은 나라들이 이걸 금지하고 있더라고요.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불가리아. 네, 거기에서 이제 부르카랑 니캅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프랑스가 보다 강력한 게 히잡까지 그렇죠.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공공장소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 법안이. 그래서 주로 이제 학교에서도 보통 여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내부에서만 이거를 히잡을 벗고 또 집에 갈 때는 다시 쓰고 이런 식이어서. 네, 그래서 프랑스 교사들이 좀 우려하는 측면은 뭐냐면, 아마도 애초에 이슬람에서 히잡 착용 자체가 여성이 실내에서는 벗고 있어도 되는데 실외에 나갈 때는 머리를 가려야 된다,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잡을 쓰지 못하게 하니까 스포츠 수업을 되게 소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교실 밖을 나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슬람 종교의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 아까 이란에서의 사례처럼 오히려 이걸 금지했을 때 여성들을 더 밖으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 이슬람 여성들을 더 안으로 더 숨게 만드는 또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들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저희가 이 주제를 좀 가지고 온 게, 왜 어느 국가에서는 히잡을 쓰지 말라고 하고 어느 국가에서는 히잡을 써라라고 강제하는 그러한 쓸 자유와 벗을 자유를 좀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함께 좀 얘기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가져온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자그맣게 쓴 게 이 이란에서 시위를 벌일 때 우먼 라이프 프리덤이라고 외치더라고요. 이들의 구호였는데, 사실 내가 무엇을 입든 그렇죠.
내가 무엇에 표현을 하든 결국은 이제 자유가 중요할 건데 그거를 강제하고 있어서 지난한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지 않나.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목숨까지 위협받던 되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이제 노벨 평화상도 사실 이렇게 이란의 여성 인권 운동가가 좀 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랑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냥 원래 그리고 이슬람은 원래 저런 종교지 약간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좀 더 이게 어떤 되게 고통받는 여성들이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좀 더 같이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 어차피 우리나라에 사실 우리나라 이슬람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확한 통계도 사실 없더라고요. 근데 한 20만 정도로 추산이 된대요. 근데 우리 인구 감소 국면에서 사실 점점 더 많은 혹시 이민자들이나 앞으로도 이슬람 국민들이 많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앞으로 좀 이런 히잡이나 부르카에 대한 태도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안타까운 골방 라디오 오늘 목소리도 쉬어가지고 목소리도 쉬고 제가 더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떻게 방송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네. 근데 저희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매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다음에 가급적이면 내일 내일 또 가능할까? 어떡하지? 네, 그럼 다음 방송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뒷부분 잘라야 되겠다.